그리고 윤석열 이제 보석 신문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보석 내용은 생중계가 안 됐지만 또 녹화 중계가 안 됐지만 네. 보면은 보석했을 때 나왔던 얘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봤으니까 네. 재판 과정에서 이 중계가 녹화 중계로 하지만 녹화돼서 본 거긴 하지만 중계를 통해서 얼굴을 봤는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보시고? 재판장이 예.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아하.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사 재판에 불출석하는데 예. 풀어주면은 나오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재판장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게 그렇네요. 어폐가 많잖아요. 지금도 안 나오는데 네. 풀어주면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게 말이냐 뭐냐 이렇게 이제 돌려서 물어본 거고요. 사실 보석을 해주잖아요. 네. 사형 무기 이런 내란 재판을 받고도 있고 물론 이 사건은 뭐 체포 체포 집행 방해라든지 예, 뭐 그 사후 그 문서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건이긴 하지만 네.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중범죄 피고인을 보석을 통해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법리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보면은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보석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 증거인멸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왜냐? 증거인멸 말 맞추기 할 가능성.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가서 그 자기네들 이너서클 내에서는 아직도 네.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법리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한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요. 보석 네. 인용 안 될 것이다. 조만간에 결정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기가 힘들었다. 네.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고 특검 소환에 충실히 임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까 지금 보석이 되면 제가 운동도 하고 변호인이랑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그렇게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 참 이 말을 듣고 어떤 재판부가 그래요, 예 보석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집 가깝다는 것도 뭐 이것도 참 서초 아크로비스타라고 가깝다고 거의 꼬해가지고 보석 신문을 네 너무 나이브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나이버게 준비. 예.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뭐 정치한 어떤 논리가 나올 수는 없는데 사실은 예 그런 게 너무 치밀하게 나이브하게. 써야 되는데 네, 너무 나이브하게. 집 가까우니까 풀어주세요. 네. 꼭 나올게요. 네. 아니 이게 그 강아지 토리 막 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도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추상 같은 어떤 법원을 분명하게 좀 관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네. 유명해서 도주 안 할 거니까 풀어달라 예. 이런 주장. 뭐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따로 뭐 예.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넘어가 보고 이렇게 이제 윤석열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구치소에서 버티면서 보석을 해달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내일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중계 허가하겠죠. 중계 허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형사 그 재판 그 모두가 아니라 형사 재판 이제 전체적으로 네. 그 중계가 이루어진 것은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윤석열 그 그렇죠. 추가 기소한 사건이 네, 처음이긴 한데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사법부가 중계 허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위원의 어떤 내란 재판이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골석 재판이 뭐 대한민국 형사 재판 중에 골석 재판을 이렇게 많이 허용해 준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내란 재판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굉장한 지금 의구심에 휩싸여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목소리 내고 국민들도 목소리 내다 보니까 이거 투명하게 공개라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흐름을 잡은 것 같고요. 아마 한덕수 재판도 공개가 될 거다. 예, 중계 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 늦어지고 있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도 안 됐고 예. 여러 가지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녹화 중계라도
하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추궁을 받겠죠. 재판을 네.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사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한덕수 피고인도 어떤 말하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한덕수의 혐의점은 다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스스로 자인한 것도 있어요. 위증은 사실상 자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했던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보도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련의 혐의점과 관련해서 일부는 사실상 자인한 꼴 아니냐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물증과 여러 가지 진술 다른 사람들의 진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빠져나가기가.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소 사실을 아마 뭐 대부분은 부인할 텐데 그렇게 부인하면 할수록 양형만 안 좋은 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개가 이제 허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번 재판 과정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인데 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키맨 가운데 그럼요. 국무위원 가운데는 한 명이 박성재 전 장관이에요. 네.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에서 어떻게 특검이 처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기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계엄 당일 그 다음 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네. 법무부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출국 금지 문제라든지 검사의 그 합수본부 파견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이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삼청동 이 삼청동 안가 회동이 아직 실체가 많이 안 드러났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난다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기소는 뭐 기정사실 아닌가 싶고요. 이 과정에서의 어떤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구속 기소 여부가 또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야 구속 될 기소 여부, 영장 청구.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사실 그 단전 단수 이 부분 네. 뭐 여러 가지 뭐 위증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큰 건데 박성재 전 장관은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예. 꼼꼼하게 대비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영장 청구되면 발부할 가능성도 예. 있다. 예. 배제할 수 없고 예. 이제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박성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혐의점이 뭐 이렇게 진도가 조금 더 나가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야 된다.